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태근 본부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세 대란의 원인과 분석들을 조금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요. 전세 대란을 어떻게 보면은 또는 임대차 시장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그리고 또한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안 함께 만나보는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차인이건 또는 임대인이건 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를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 오늘 좋은 내용 같이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임대시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문이라든가 뉴스들을 통해서 항상 부동산 시장에 나왔었던 내용들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 이제 평형대가 동일한 세대들 가운데서도 전세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2중, 3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온 세대일 경우에는 신규 진입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되어 있는 가격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고 기존 2년 전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5% 상한을 지켜서 계약을 다시 한번 한다면 갱신권 청구로 인해서 굉장히 거의 뭐 4억, 5억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5억 원 정도의 갱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직계존속이라든가 또는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또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내몰림 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 중에 하나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5%를 지키지 않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중 가격 현상들, 뭐 2중 가격 현상들이 나타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아파트 전세 가격, 월세 가격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유형의 주택의 그런 유형 크기라고 할 수 있는 원룸까지도 보증 금액이 1년 사이에 46%가 뛸 정도로 굉장히 소액계층에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주거비의 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임대차 분쟁이 38% 급증을 했는데 이것이 분쟁 해결이 되고 해소되는 것은 단 16%뿐이라는 이런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전세시장, 월세시장, 임대시장이 평형대를 가리지 않고 작은 면적까지도 굉장히 큰 그런 역작용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임대차법 이후에 1년 동안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6억 3천만 원 정도의 금액대를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 내에서도 30% 이상 급등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의 부담감들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실거래 요건, 실거주의 그런 요건들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그런 공급 물량의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서는 이제 임대차 시장에 발생이 됐었던 임대차 보호법 이게 가장 크다. 임대차 보호 3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0년 작년이죠. 이제 7월 30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을 통과하면서 바로 현장에 시장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원리라든가 수요 공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적인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따라서 공급의 축소, 수요의 증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 공급의 축소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 임대가 축소가 되고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안 될 뿐더러 계속해서 자동 말소, 자진 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거주 의무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됐기
됐었기 때문에 전세 공급들 굉장히 축소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장되면서 그런 지역들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계속 없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의 좋은 입지에 주거를 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의 가격 상승이 같이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월세라든가 반전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어떤 현상들을 야기시키느냐, 실질적으로 전세라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인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월세라든가 반전세가 증가가 하게 되고 전세가 높아지게 된다면 세입자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가장 큰 부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해서 2중, 3중 가격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2중, 3중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주변보다 뭐 3억, 4억 이상 싸게 전세를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2년 뒤에는 결국은 4년이 완료된 시점에서 나가게 돼야 될 텐데, 그때 가서는 주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와 갭 차이가 너무나도 확연히 많이 나게 되면서 결국은 좋은 지역, 내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든가 또는 뭔가 전세가 아닌 월세라든가 반전세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 또한 역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그 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큰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신규 주택의 공급들에 대한 감소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치로 있어서도 인허가의 그런 물량들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되면서 수요가 강세인 시장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앞으로 향후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통해서 세입자가 2년 뒤에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2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2년 동안에 내가 단순히 근로소득이라든가 또는 적금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재테크를 통해서 무언가 투자를 해서 그 이후에 나의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이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또 충분히 풀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결국은 포기를 지금 하신다면 앞으로는 이제 월세라든가 반전세로 이동을 하시면서 또는 외곽 지역으로 좀 나가게 되시면서 결국은 주거의 환경들이 더욱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가 되고요. 지금 현재 취등록세 감면 혜택들이 올해 말까지 등기 기준일로 구성이 된다면 이제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제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취득세 감면, 절세를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신축 빌라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들, 지금 또 아파트, 예전에는 빌라를 그래도 또 아파트를 좀 더 선호하고 빌라를 이제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왔었지만 요즘은 또 빌라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서울시의 그런 공공기획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들이 일어날 지역들은 신축 빌라가 굉장히 또 강세인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의 그런 주임사 등록을 통해서 혜택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10월 달이죠. 이제 공공기획을 통해서 뭐 그동안의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5년, 4년 걸리던 기간들을 2년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계획들인데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공공기획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재개발 빌라 투자 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공공기획이 공모가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되는 그 날짜가 권리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투자를 하려고 접근을 하셨다가는 이제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선점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에
어떻게 그런 그 부분에서의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을 노리시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그 상승세를 이어갈 주택의 유형이라든가 또는 아파트가 급상승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여파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분석들이 같이 함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이라든가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또한 임차인으로서 세입자가 움직여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